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만 같아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전광판을 보는 것만으로, 붉게 물든 LB 관련주를 쳐다만 보는 것으로도, 내심 뿌듯하고, 그냥 기분이 한없이 좋아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LB는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LB 6개 종목 중에서요. 상한가 3개, 그리고 25%, 14%, 11%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노터스는 사실 오늘 경계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단일가 풀리는 날이라 단일가에도 이렇게 올랐으니까 좀 수익 실현 욕구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데 단일가 풀리자마자 그냥 상한가로 곧장 꽂아 버렸습니다. 아, 그 덕택에 노터스는 경고 지정 예고가 나왔고요. 혼장 하나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오늘 제일 먼저 상한가 들어간 게 엘글인데요. 장 시작하자마자 얘도 보시면 약 1시간 만에 약 1시간이 좀 안 됐는데 꽤 큰 거래량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HLB 글로벌도요. LB 관련주 중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바닥에 있고 가장 못 갔기에 LB 관련주 내에서 순환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이른 시간에 그것도 꽤 많은 거래량으로 상한가로 문을 닫은 건 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나노코박스 피로감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괜히 또 엮이기 싫으니까 또 엮여서 주가에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나노코박스는 LB에서 금기어가 된 상황이 맞습니다. 저도 어저께 사실 영상에서 나노코박스가 학술지에 좋은 결과가 발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나노코박스는 금기어죠. 어쨌든 엘도 같이 LB 관련주로 편승해 주니까 좋은데요. 우리가 수차례 좀 보았지만 LB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사업 부분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항암 사업, 여기에 이제 항암 사업 같은 경우는 1, 2, 3, 4세대 항암제 모두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중에 지금 주력인 리보 2세대 항암제가 좋아서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1세대 아필리아도 일단 독일에서 조용히 출격을 시작을 했고요. 3세대 이민요믹 같은 경우도 조만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민요믹 매우가 커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기대하시는 분도 많고요. 아직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는데 원래 4월경에 이제 임상 마무리 한다고도 했었고 또 이제 5월 중순입니다. 좀 있으면 6월도 되는데 3분기에 이뮤뉴믹 상장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솔직히 이것도 파괴력은 꽤 클 걸로 예상을 해요. ITI 천말하는 겁니다. 교모세포종 GBM. 잘 아시다시피 워낙 임상이 훌륭해서 임상에 참여한 환자가 너무 오래 사셔서 마무리를 못한 상황이니까 기대가 되는데 지금은 이 항암 부분에서도 LB의 본질인 리보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다들 지금 좋은 흐름이에요. 본질이 좋으니까 다들 좋은 흐름이고 공매도까지 긴장을 하는 상황인데 여타 항암제도 기다리고 있고요. 좀 전에 살펴봤지만 1, 2, 3, 4세대 항암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항암 사업 말고 위드 코로나 사업 부분도 있죠. 원래 기획을 했었죠. 그래서 백신 및 위드 코로나 사업으로 일단 FA 건으로 LB에서 인수를 해서 코로나 부수 사업으로 LB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요 코로나 사업, 백신 사업 하려고 엘테라도 사실 사온 건데 유통 때문에요. 석연치 않게 나노코박스가 지연이 되면서 지금은 나노코박스 임에 담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냉정하게 사실 기회는 한번 잃은 거는 확실해요. 최소한 작년 10월에도 좀 얘가 나와줬다면 확실히 기회를 잡았는데 지금은 냉정하게
일단 기회는 한번 잃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나노젠도 어쨌든 상장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나노젠도 상장하려면 나노코박스가 출시가 돼야 하는 거고요. 이것도 글로벌 판권을 LB가 가져올 걸로 보이고 있죠. 뭐 지금은 MOU 단계이긴 하지만 갖고 온다면 LB의 상표가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을 좀 날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여담이긴 하지만 한참 우리가 나노코박스 잘 나갈 때 북한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만약 작년에 요때 이제 긴승이 나왔다면 지금 북한이 어떻게 뭐 또 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긴 드네요. 여튼 이렇게 말한 이유가 괜한 설레발일 수도 있긴 있는데 좀 의심은 됩니다. 애글도요. 근데 뭐 워낙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단점,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LG가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해줬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제 요런 패턴 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하는 중간에 나타나는 요런 패턴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LG도 보시다시피 단기간에 2주도 안 된 시간 만에 이제는 더블 이상 났기 때문에 얘는 LG 같은 경우는 경고를 달았습니다. 확실한 훈장을 탄 모습이고요. 좀 전에도 잠시 보셨지만 엘테라는 오늘 25%대 상승, 엘생은 오늘 단일가에 들어갔음에도 11% 넘는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엘생도 경고 지정 예고가 일단 나왔고요. LB 같은 경우도 오늘 14% 넘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왜 1차 파동 얘기하면서 한번 더 올려주는 게 나중을 생각하면 요게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좀 올려주기를 기대를 했었잖아요. 요거를 어느 정도 성공해줘서 개인적으로는 꽤 만족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LB도 뭐 단기간에 너무 급상승을 해서 일단 경고 지정 예고도 LB도 나온 상황입니다. 여튼 LB 엘생이 여전히 추세를 좀 살렸고요. 대신 오늘은 그간 LB 엘생 LG가 잘 갔다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말했던 3중, LB 엘생 LG가 3중이었잖아요. 오늘은 그간 이야기였던 엘글 그리고 엘테라도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약진이 눈부신 하루이지 않았나 싶고요. 노터스 같은 경우는 원래 1강이었잖아요. LB 관련주 중에서. 뭐 이제는 거의 현재로만 놓고 본다면 이제 신의 영역에 입성을 한 것 같습니다. 노터스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주가행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요. LB 같은 경우는 139억 공매도를 하면은 이제 내일 또 공매도 금지인데 123억 공매도로 일단 공매도 금지는 회피를 시켰네요. 그리고 엘생도 29억이면 공매도가 내일 또 금지인데 약 25억 가량으로 공매도를 교묘하게 회피를 시켰는데요. 일단 내일이 목요일이고 이제 금요일쯤 되면은 LB가 이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공매도들은 또 어떤 일도 벌일 수 있기에 일단 신경이 좀 쓰이긴 씁니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LB에 사실 호재 소식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좋았다는 건 아직 LB 그리고 LB 관련주의 기대감이 충만한 거고, 1차로는 아스코까지는 좀 보겠다, 그리고 2차로는 에스모까지도 좀 더 보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뭐 그 와중에 뭐 앞서 언급했던 항암 부분이던 아니면 위드 코로나 부분이던 나오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더 순항할 수 있는 거고요. 큰 줄기에서 보면 이런 스토리는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아스코, 에스모까지는 이어질 걸로 현재 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또 중간중간에 공매도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 포지션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분명 쇼커버는 계속 들어올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만, 글쎄 계속해서 쭉 들어오면 좋겠으나 뭐 지들 나름대로 또 손실 줄이기 위해서 좀 굴곡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일 거는 같습니다. 뭐 최근에 약
116만 주를 숏커버를 해서 이제 약 590만 주 가량이 남았는데요. 여튼 선양 난성암부터 시작해서 에스모로 예상이 되는 간암 1차 치료제까지, 그러니까 9월까지는 현재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위암 말기도 위암 3, 4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것도 사실 어느새부터 금기어가 되기는 했습니다. 워낙 늦어지고 있어서 금기어가 된 상황인데, 사실 이 자료 받으러 진 회장이 작년 여름 무렵에 중국도 다녀오고 했는데, 주가행 자료 보시면 이것도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이 소식이 뻥 하고 나오면 분명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요것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HLB 위암 NDA 준비도 끝, 위암 말기를 말하는 거고요. 완전 관해율은 약 4%대 항서 아스코 기 2022에서 발표를 했고, 위암 4상 리얼 월드 데이터 결과 미 FDA 제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상, 2상, 3상을 해야 되는 거고, 4상 같은 경우는 이제 사후 관리라고 하죠. 실제로 약이 판매가 된 이후에 그분들 실제 약이 판매된 이후에 임상을 하는, 사후 관리하는 요 데이터, 리얼 월드 데이터를 이제 미 FDA에 제출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위암 NDA 때를 보고 있는 LB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줬습니다. 리보세라닙은 미국 허가에도 재도전을 할 걸로 보여져요. 위암 말기로요. 헝루이 측으로부터 중국명의 아파티닙이니까 처방 및 임상 데이터를 공유받아서 최종 추가 수집과 분석을 거의 완료했다라고 지난번에서도 사측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FDA에서는 중국에서 아파티닙의 시판 후 실제로 약이 판매된 이후에 환자에게 투약한 안전성, 유효성의 선행 자료 및 기존 항암제와 병용 임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품목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이미 실제적으로 판매가 돼서 이런 자료가 있다면, 게다가 작년 1월 아스코 기에서 발표된 자료를 통해 봤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기에 FDA에서도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래서 무리 없이 허가해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위암 말기도 지금쯤 나온다면 분명 파괴력은 있을 걸로 같고요. 그리고 현재 간암 1차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LB 주가, 그리고 LB 관련주 주가가 좋은데, 간암 1차 치료제에서 간암 수술 후 보조요법까지 지금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 더 긍정적인데 기사 내용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렐리 리보 병력요법으로 적응증을 간암 수술 후 보조요법까지 확대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드럭 트라이얼스를 보시면 간세포 암종의 절제 후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의 보조요법으로 리보캄렐리 복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임상 2상을 등록을 했는데, 이게 의의가 뭐냐면 적응증을 간암 1차 치료제에서 간암 수술 후 보조요법까지 확장하는 것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왕에 또 간암 1차를 봤으니까 요것도 주가행 자료를 한번 또 보시죠. 보시면 간암 1차로 시총 23조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 일본 에자이 렘비바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렘비바가 간암 1차 치료제 승인이 난 다음에 시총이 10조에서 33조까지 급상승을 했기에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도 보셨지만 간암 1차 치료제에 보조요법까지 도전을 하니까 좀 설레고요. 게다가 사실 리보세라님이 지금 간암 1차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전에는 위암 말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캄렐이랑 위암 1차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응증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꿈은 그거죠. 약방의 감초. 모든 항암제 투여할 때 효능이 더 좋아지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또 복용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약방의 감초, 모든 적응증에 들어가길 바라는 게 현재 우리 꿈인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좀 많이 설렙니다. 오늘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하루였는데 내일 하루 더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하루였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너무 늦게 업로드 드려서 죄송하고요. 내일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